11월 초 저녁 어느 날 저는 잠이 안 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누워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눈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어폰으로 유명한 QCY,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QCY에서 11월 신상 스마트워치를 내놨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할인해서 2만원대, 29,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눈앞에 QCY의 신상 스마트워치가 도착했죠. 자, 오늘은 QCY의 신상 스마트워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수집가입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어폰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QCY에서 2023년 11월 신상으로 내놓은 스마트워치 언박싱,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의 특징과 이 스마트워치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수집가가 이 스마트워치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마트워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다들 스마트워치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정말 많이들 쓰고 계신데,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시는 기준 또는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뭐였나요? 첫 번째로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디자인이나 또는 그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쓰니까 애플워치가 있고, 또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워치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애플워치는 당연히 아이폰과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마트워치 중에 하나일 테고, 또 갤럭시워치 역시 갤럭시 사용자분들께는 정말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스마트워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스마트워치를 헬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운동을 할 때 나의 현재 심박수나 또는 뭐 혈중 포화산소 농도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내가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내가 몇 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얼마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이제 건강 용도, 이제 심박수에다가 이제 혈압도 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아가서는 이걸로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좀 좋을까 나쁠까? 그거를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패션 아이템은 뭐 가격대도 다양할 수도 있겠고, 또 디자인도 다양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일종의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잠깐, 왜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사서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애플워치,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쓰니까 애플워치를 생각해보면, 애플워치 9를 구입한다고 치면은 보통 한 50만원, 60만원 돈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뭐 제가 원하는 이 밴드까지 선택을 하면 100만원 돈을 넘게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시계에다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단순히 뭐 물론 뭐 우리가 명품 시계라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시계들도 있지만, 저 시간 수집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계는 한 번 충전 또는 하나의 배터리로 오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길어봐야 이틀도 배터리가 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패션 아이템이라고 한들, 또는 스마트워치라서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준다 한들, 한 번 충전해서 이틀밖에 안 가고, 또 그래서 내가 이 시계를 계속 충전해야 한다는 어떤 충전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애플워치를 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한 번쯤 구입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야, 나도 비싼 애플워치 샀어 라고 그렇게 좀 뻐길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워치가 제가 생각하는 시계의 범주에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패션 아이템이면서,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워치들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산 스마트워치들은 사실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워치
이번 달에 나왔고,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AOD가 되는데 29,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밴드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3만 원 초반에 이 시계와 추가 밴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어떤가 대충 써보고, 그리고 또 적당한 헬스 성능과 적당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내 손목에 있는 시계를 뭐 가급적이면 뭐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패션 아이템으로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미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짝퉁 애플워치 울트라 스마트워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짝퉁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이걸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이 시계를 보신 분들은 야, 비싼 거 차고 다니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똑같이 생기긴 했죠. 그런데 이거 3만 원짜리 짝퉁입니다. 요새 이제 ZD8 또는 DT8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애플워치 짝퉁 제품인데요. 뭐 나름대로 배터리도 뭐 오래 갈 때는 일주일까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기능도 웬만하면 다 있고, 뭐 허접하지만 통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AOD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밴드 같은 경우에는 미밴드의 장점, 배터리잖아요. 이건 한번 충전하면 맥시멈 30일까지 쓸 수 있고, 또 요새 나오는 미밴드 7이나 8 같은 경우에는 한 14일 정도 쓸 수 있는데, 한 번 충전으로 14일 정도 쓸 수 있다 한다면 충분히 뭐 이만하면은 뭐 한 3만 원대, 4만 원대 정도의 가격에 구입해서 막 쓰면서 패셔너블하게 쓰면서 내가 시계에 얽매이지 않고 시계가 나의 액세서리로서 그렇게 활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밤중에 인터넷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나왔다는 걸 알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QCY의 새로운 신상 스마트워치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박스를 열면 사실 처음 이 QCY 이 스마트워치 처음 이 박스를 열어봤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아, 스크린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스크린이 되게 크죠? 그래서 제가 남자 손인데 제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보니까, 좀 끼워볼게요. 엄청난 방패같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애플워치 44mm보다 더 크고 애플워치 울트라보다도 더 큰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저 짝퉁이 있네요. 짝퉁 사이즈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큽니다. 뭐 비슷하기는 하네요. 근데 꽤 좀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좀 갤럭시 워치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우측에 이제 일반 손목시계 같은 그런 용두가 있죠. 버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스크롤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센서들과 충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영락 없는 일반적인 시계 또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도 꽤 이 정도면 저는 마감이나 전반적인 이 만듦새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괜찮아 보이신가요? 박스 나머지 부분들도 좀 이제 더 확인해 볼까요? 스펀지를 드러내면 충전 전용 충전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아직은 정발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서는 중국어랑 그리고 영어 두 개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굳이 설명서가 없어도 이런 스마트워치들은 뭐 금방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또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이 시계 활성화 방법이랑 시계 세팅하는 방법 정도 알아두시면은 가볍게 이 QCY의 스마트워치 29,000원에 구입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쓰다가 그냥 깨지면 그냥 버리면 되고, 잃어버리면 뭐 아깝지도 않잖아요. 29,000원인데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5잔 사 먹었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과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스마트워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스마트워치의 특징과 또 이 스마트워치 29,000원에 사서 정말 가볍게 쓰기 딱 좋은 스마트워치인지 한번 보시고, 또 저와 같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스마트워치를 한번 구입해 보셔서 같이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이 QCY의 11월 신상 QCY GT 스마트워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계 전원을 켠 이후에 제가 따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QCY GT 스마트워치의 특징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얇다. 다른 스마트워치들에 비해서 2만원대 정말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워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얇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굳이 이 QCY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저렴한 스마트워치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AOD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저는 AOD 기능을 끄기는 했는데 설정을 하면은 이제 계속 상시로 시계가 나타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박계,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 같은 기본적인 센서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QCY GT에 적용된 센서들은요, 먼저 말씀드렸던 심박계가 있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또 정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측정 기능이 있고, 스트레스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헬스 센서와 헬스 건강 관련한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리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QCY GT 스마트워치를 써보니까 전화 기능이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이 애플워치 짝퉁 보여드리면서 좀 허접하지만 전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중국산 스마트워치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 기능은요, 기본적인 이 시계 블루투스 모듈 외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을 하나를 더 붙여서 2개의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동시키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요. 동작하는 것도 조금 약간 시체말로 멍청하게 동작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고, 아이 뭐 이런 것도 되네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QCY GT는요, 심지어 아이폰에서 마치 네이티브 스마트워치인 것처럼 전화통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이 다른 중국산 스마트워치는요, 심지어 샤오미 미워치라고 하더라도 전화통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을 하거나 좀 그런 귀찮은 절차가 있는데, 얘는 그냥 앱만 깔면 모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설정을 하지 않아도 전화 기능이 동작을 하고 그냥 전화 기능에 모든 걸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되게 놀랍고, 또 그리고 29,000원이라는 가격에 생각보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 전화 기능에서 아주 약간의 약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29,000원이니까 이 정도면은 됐어 라고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된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그건 바로 배터리잖아요. 제가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QCY GT 스마트워치는 일단은 스펙상으로는 최대 열흘까지 한 번 충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뭐 AOD나 이런 거를 켜면은 4일 내지 더 그 안쪽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배터리 타임 같은 거는 제가 다음번에 뭐 대략 한 2, 3주 정도 써보고 실제 사용 그 경험이 어땠는지 아주 짧게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어땠는지 감상을 한번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 이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스펙상으로는 최대 열흘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뭐 괜찮죠. 한번 충전으로 좀 충전을 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디자인이 정말 괜찮다. 이거는 제가 굳이 뭐 이 제품을 뭐 누구한테 뭐 홍보해달라고 뭐 요청을 받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29,000원에 이런 퀄리티가 나오고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놀라우면서 가성비가 높으면서 정말 한 번쯤 사봐도 좋을 만한 스마트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잘 생겼어요. 뭐 손목시계 디자인으로 보기에도 나쁘지 않죠. 제가 설정해 놓은 페이스에 이렇게 제 손목에 찼을 때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계줄, 그러니까 추가 밴드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이 시계줄은 스틸 줄인데요. 보세요. 이것도 꽤 그럴싸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루프를 끼우면 꽤 디자인 괜찮게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대륙의 실수라는 이름에서 시작해서 월간 QCY라는 이름을 듣기까지 이건 정말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참 재미있는 그런 중국산 제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QCY GT 스마트워치의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과 페어링을 하고 앱을 설치하고 기본 설정을 한 다음에 이 QCY GT 스마트워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켤 때에는요, 이 스마트워치 옆에 있는 용두를 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전원을 켜볼게요. 네, 전원이 켜졌습니다. QCY 하고 뜨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주면은 언어 설정 화면이 뜹니다. 바로 밑에 한국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살짝 폰트가 좀 예쁘거나 미려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QR코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의 QR코드 리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의 카메라 앱을 열고 QR코드를 비춰주면은 바로 밑에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QCY 홈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저는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을 클릭하면 앱스토어로 이동합니다. 미리 저는 앱을 설치해 놨으니까 저 바로 앱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앱을 열면은 먼저 회원 가입을 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로 로그인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애플로 로그인을 바로 할게요. QCY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바이스 추가하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QCY GT 스마트워치를 찾습니다. 이 상태에서 워치를 클릭해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치다 라는 표시가 잠깐 떠 있다가 페어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스마트워치 화면을 보면 연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봐보실래요? 스마트폰 연결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뜨죠. 네, 이런 점에서 중국산 스마트워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때요? 29,000원짜리고 얘네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한글화 해주느라고 꽤 노력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연결 실패가 됐네요. 다시 연결할게요. 자, 다시 굳히다라는 글자를 만나고 다시 허용을 눌러주면 연동 성공이라는 표시가 뜨고 펌웨어가 그동안 생겼네요. 펌웨어도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하겠냐고 뜨면 페어링 하겠다고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 알림을 받도록 허용하겠냐라는 질문에도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했을 때 알림이 스마트워치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허용을 눌러줍니다. 자,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거 구입해서 받은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펌웨어가 바로 나오네요. 자, 일단 업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 보실래요? 업데이트 중이 아니고 앱데이트 중이라고 뜨네요. 야, 역시 군데군데 함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함정, 일단 이 시계를 잠깐 리뷰를 위해서 써본 경험상 이 정도 함정은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그리고 샤오미 워치도 가끔 좀 번역이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샤오미 워치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워치들은 이렇게 약간씩 좀 한글 표현에 아주 완벽하지 않고 약간씩 좀 나사 빠진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정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29,000원이니까. 가성비로 믿고 쓰는 스마트워치지 굳이 완성도를 더 높게 요구하는 스마트워치가 아니니까 충분히 그냥 재미있게 웃으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53%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 앱데이트가 업데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약간의 오타들도 수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빠른 대응이면은 QCY 괜찮은데요? 자, QCY GT 스마트워치의 핸드폰 연결은 이걸로 끝입니다. 다른 스마트워치는 좀 해줄 게 많아요. 알림 종류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앱에 따라서 또 어떤 알림 줄 건지 설정해야 되고, 뭐 다 일일이 설정해야 되는데, QCY 거는요, 진짜로 제가 아까
마치 네이티브 스마트워치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진짜로 이 앱 설치하고 연동만 하면 모든 게 끝이 나니까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알림 설정도 그냥 기본으로 다 적용되어 있고요. 전화도 이 상태에서 바로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QCI GT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설정은 시계를 산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액정이 이렇게 켜집니다. AOD 기능이 있으니까 AOD 기능을 켜셔서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AOD 기능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인 팔목을 들었을 때 전원이 켜지게끔 하는 설정을 기본으로 씁니다. 그리고 시계 화면을 여실 때에는 얘는 이 화면을 터치해서 시계가 켜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용두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화면이 켜집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시면 제어 센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스마트워치들이 그렇듯 왼쪽,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넘기시면은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박계,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이 화면은 스트레스 측정 화면입니다. 언어 설정이 초기화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 화면은 기분을 테스트하는 기능 화면이고요. 나머지는 수면 시간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날씨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기초적인 메뉴들, 네, 전화 걸기, 그리고 전화 기록 보기, 연락처 보기, 네, 이런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호흡 조절 또는 호흡 연습 같은 걸 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멈출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 기능도 실행이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좌우로 쓸어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른 스마트워치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언어 설정을 다시 해주고 올게요. 언어 설정이 만약 저처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신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메뉴를 올리면 랭귀지가 있습니다. 이 랭귀지에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어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양옆으로 스와이프 해보면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동, 그리고 이거는 심박계, 산소 포화도, 네, 이제는 메시지가 한글로 나타나네요. 제가 터치하느라 사라졌어요. 이거는 스트레스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고, 지금 아까 화면은 기분 측정이었죠? 그리고 수면, 날씨는 동결을 해주셔야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뉴, 그리고 이거는 호흡 측정, 미디어 컨트롤 화면, 시계 화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시면은 그동안 받은 알림이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든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용두를 클릭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메시지 목록에서 용두를 누르면 시계로 이동하고요. 다시 제어 센터에서 용두를 누르면 시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각 메뉴에서도 전 단계로 돌아가시려면 용두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용두를 누르면 전 단계로 돌아가죠. 이렇게 기본 조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어 센터에서 보시면은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볼륨, 그 다음 이 디스플레이 조명 설정, 손전등 기능 설정과 알람,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된 거는 손목을 들었을 때 시계를 깨울 건지 깨우지 않을 건지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지금처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손목을 들어 올릴 때마다 시계 화면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다이얼 버튼은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까지는 이 버튼이 초록색이 아니었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왜 이런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 설정은 전화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전화 버튼을 보실 수 있고, 전화 버튼을 누르면 키패드, 통화 기록, 그리고 연락처, 전원, 이렇게 4개의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키패드를 선택하시고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걸 보실 수 있죠. 전화를 끊으려면 끊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 핸드폰으로 소리가 출력되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근데 스마트워치로 소리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기능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 스마트워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전화 기능에 약간 좀 애매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 핸드폰 상에서 전화를 주고받을 기계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 QCY GT에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장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화 기록을 보시면 이제 내가 어디에 전화 걸었는지 통화 기록을 볼 수 있고, 또 연락처를 보면 연락처를 띄울 수도 있죠. 대신에 이거는 앱상에서 연락처 공유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이 전원은 뭔지 아, 저도 사실 지금 알았는데, 이 전원, 이 전원 메뉴를 누르면 블루투스의 전원을 끄는 거였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전화 기능과 미디어 오디오가 꺼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여기서 컨트롤 하실 일은 거의 없으시고요. 앱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시계 설정도 한번 봐볼까요? 전체 설정을 보시려면 용도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운동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SOS 기능도 있습니다. 앱상에다가 긴급 상황에 연락을 할 연락처를 넣어 놓으면 SOS 기능을 호출을 해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 센서들 측정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고, 음악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계 정보를 볼 수 있고, 알람 설정, 그리고 네, 호흡 훈련이나 호흡 측정, 그리고 게임이 있네요. 이건 뭐가 있을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우선 메뉴부터 먼저 볼게요. 음성인식, 도구상자 설정,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재미있는 점은 이 음성인식 기능이 각 그 스마트폰에 음성인식을 컨트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이니까 이걸 누르면 시리가 호출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클릭하고 몇 시야? 네, 이렇게 아이폰의 시리가 알아듣고 대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계로 시리 또는 헤이 구글 같은 음성 비서도 호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게임은 버드 게임이 들어있네요. 아,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에 있는 두더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뭐 어쨌거나, 뭐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한번 게임 한번 즐겨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서 좀 넣어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터치를 하면 새가 상승을 하네요. 네, 그 심심하실 때 이렇게 게임 기능 있습니다. 되게 허접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좀 할 일 없을 때, 또는 정말 심심할 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게임 오버를 시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가지네요. 이렇게 QCY GT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앱에서 이 QCY GT 스마트워치의 전화 기능을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시계 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설정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워치를 쓰면서 건드릴 수 있는 기능들은 전화 설정, 그리고 말씀드렸던 페이스 바꾸기,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전화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하시고 연동을 하면 모든 전화가 이 스마트워치로 이제 알림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알림이 올 때 진동만 울리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좀 살짝 좀 경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벨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한번 잠깐 들려봐 드릴게요. 들으셨나요? 이런 벨소리가 납니다. 물론 외부에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진짜 벨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이게 실내에서 아무 데서나 이런 소리가 좀 들리면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어떤 분들께는 이 소리가 좀 멋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 기능을 끄기를 원하실 테고, 또는 어떤 분들은 벨소리가 나지 않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앱상에서 전화 기능을 컨트롤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QCY 앱을 여시고 디바이스에서 설정으로 오시면요. 전화 버튼이 있습니다. 전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통화 가능한 메뉴에 3개의 설정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기본 설정은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 전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알림만 받기를 원하시고 이 QCY GT에서 전화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수신 알림으로 바꿔놓으시거나 또는 엔초, 도대체 왜 엔초인지 모르겠지만 엔초로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수신 알림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왔을 때 스마트워치에 소리와 진동이 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때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광고 전화나 또는 전화를 받기 조금 민망한 상황이라면 전화를 거부할 수 있어요. 시계에서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위에 있는 이 엔초라는 설정은 아예 이 스마트워치로 전화 알림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런 알림도 받고 싶지 않다면 가장 위에 엔초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또는 나는 스마트워치로 전화 알림은 받고 싶은데 전화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가운데, 또는 스마트워치로 전화까지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마지막 블루투스 전화로 선택을 해두시면,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이용을 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 블루투스 통화가 가능한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쓰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가장 아래 비상연락처라고 있죠. 이 비상연락처에다가 내가 비상시에 연락을 하고 싶은 또는 연락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 입력해 놓으시면은 아까 이 스마트워치에서 보셨던 이 SOS 기능을 이용해서 긴급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기능을 활성화하지는 않았고요. 자, 이렇게 전화 기능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스마트워치에서는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알림음이 울리지 않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알림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먼저 스마트워치를 켜시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볼륨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볼륨 조절해서 볼륨을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진동은 오는데 전화가 왔을 때 전화 벨이 시계에서 울리진 않습니다. 밑에 보면 무음 설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무음 모드에서 알람 외에는 전화가 걸려올 때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좀 애매해요. 무음 모드를 켰는데도 전화 알림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랑 같은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의도한 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무음 모드를 쓰시기보다는 볼륨을 줄여놓고 쓰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외부에서도 또는 사무실에서도 또는 조용히 전화 벨이 울리지 않아야 될 그런 공간에서 전화가 왔을 때 스마트워치로 전화 알림은 전달되지만 소리가 나지는 않고 진동으로만 알림이 오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전화 설정을 했으니까 시계 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 페이스는 스마트워치에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QCY 앱에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디바이스에서 설정 화면으로 오시면 워치페이스 메뉴가 바로 위에 보입니다. 워치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다양한 종류의 워치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맨 위에 적나라하죠? 모조리 버튼을 누르면 QCY가 제공하는 이 QCY GT 스마트워치를 위한 모든 워치페이스 모조리 다 보는 메뉴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스포츠, 건강, 모던, 심플, 클래식 시계, 예술적 창의성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 이 스마트워치 페이스들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이스가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좀 이 클래식하면서 약간 좀 비싼 시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페이스를 열고 워치 페이스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스마트워치로 워치 페이스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TMI지만 이렇게 가운데 이 창이 있는 형태의 시계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좀 이런 형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검은색 이 뒷 배경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데 제 순간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검은색 배경에 금색으로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저는 그게 좀 이쁜 것 같더라고요. 자, 드디어 시계 페이스 적용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꽤 전체적으로 시계 자체도 블랙 컬러인데 이 페이스도 블랙 색상에다가 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꽤나 이 검은색이 잘 어우러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계를 쓰는데 꽤 만족하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뭐 또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추가 줄을 같이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줄도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갤럭시 워치랑 줄 교환하는 방법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 쓰시는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시계 줄의 양쪽 끝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손톱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쪽씩 한쪽씩 빼내면 시계줄을 빼낼 수 있게 됩니다. 반대쪽도 빼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줄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입한 시계줄을 꺼낸 다음에 방향을 맞춰줍니다. 이 시계줄의 방향이 나름 있으니까 이 방향에 맞춰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자, 이 부품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시계줄을 고정할 때 쓰는 이 부품이거든요. 이거를 각각 시계줄의 끝에 꽂아줍니다. 가만히 잘 보시면은 이 손잡이를 어디에 놔야 될지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끝, 이쪽 이 손잡이를 손톱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강하게 빠지지 않도록 한쪽 면을 꽂아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잡이 이게 좀 작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지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눌러가지고 왜 잘 안 되는 거야? 네, 발사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손톱이 짧으면 손을 다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손톱이 정말 짧은 상태라면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또는 혹시라도 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톱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드디어 됐네요. 네, 이렇게 꽂아주면 시계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저 꽂아 볼게요. 이건 되게 안 되네. 됐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시계 줄을 교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끼우고 보니까 이거 방향 반대로 했어요. 다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줄 길이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갖고 지금 당장은 저도 지금 시계줄 줄이는 키트가 지금 다른 데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빼고 원래 밴드를 잠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좀 생긴 짜세만 좀 보겠습니다. 뭐 이 시계줄 자체는 생긴 거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촉감은 좀 약간 싸구려 티가 나기는 해요. 기스가 좀 잘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검은색이랑 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뭐 29,000원짜리 시계에 뭐 대략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에 구입한 이 시계줄까지 해가지고 전 한 34,0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이런 짜세가 나온다면은 뭐 꽤 괜찮게 쓸만한 재미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가성비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QCY에서 11월 신상으로 출시한 QCY GT 스마트워치를 언박싱 해보고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의 특징을 알아보고 또 스마트워치를 기본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다양하게 구입해 보시고 또 이것저것 활용해 보시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스마트워치, 오늘의 이 QCY 스마트워치를 보시고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잘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 또는 중국산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연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를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사용하길 원하고, 또 내가 시계에 중독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또한 그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가는 걸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배터리가 오래가길 원하고, 또 저렴하게 괜찮은 기능을 하면서 또 실증이 나면 또 새로운 걸로 바꿔보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중국산 스마트워치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졌나 라는 그런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중국산 스마트워치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꽤 재미있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장난감으로, 어른들만의 장난감으로도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만약 혹시 정말 이 QCY의 GT 이 스마트워치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추천해 드려 보고 싶어요. 그냥 구입해서 그냥 막 써보는 거죠.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 또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도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스마트워치를 대략 한 2-3주 정도 더 써보고 정말 어땠는지 실제 사용한 경험들을 담아서 29,000원에 못 미치는 그런 경험을 전해줬는지, 또는 29,000원에 딱 맞는 경험을 전해줬는지, 또는 29,000원을 넘어서 29만원에 달하는 그런 만족감을 전해줬는지 더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수집가였습니다. 뿅.